오늘 확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차장, 네. 보면 여전히 세 자릿수인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추가로 확진된 사람이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 확진자가 이제 9,533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이 39명으로 이 105명 가운데 39명이니까 약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비중이 높은 만큼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완치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그 15일에 뉴스가 한번 크게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확진되는 감염되는 총 숫자가 당시에 이제 76명이었고 퇴원자가 120명으로 해서 그전에는 확진자가 훨씬 많다가 퇴원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한번 크로스가 됐군요. 크로스가 됐죠. 네. 그거 이제 그때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 이제 병상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상으로 오는 환자보다 나가는 환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확진자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일일 숫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거는 총 전체의 그 격리자와 퇴원자 중에 전체에서 퇴원하시는 분이 전체 격리자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전보다 관리가 더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병상은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제 떨어진다면. 근데 대신에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 또 다른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지금 보면은 미국 유학 중에 돌아온 딸하고 이 어머니가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제주도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남구청장은 아니다. 이거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갑로들박에 입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뭐 사실관계 좀 확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 뭐 원희룡 지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이라고 해요.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면 제주도가 청정 지역인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뭐 의도한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각종 뭐랄까 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면서 여러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구청장 얘기 이해할 수 없는 강남구청장이 뭐 여러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학교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귀국해서 어머니랑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당시에는 잘 몰랐고 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뭐 병원에 갔으면 어쩌고 저쩌고 선의의 피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그 여론이 이 모녀한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모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녀가 본인들이 좀 너무 억울하다. 너무 당하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이런 입장인데 보도가 잘못된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모녀가 본인들의 입장물을 언론사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구청장에 나서서 합니까? 왜 구청장에 나가서 선의 피해자라고 그래요? 진짜 선의 피해자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구청장님? 진짜 선의 피해자는 이 모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바람에 며칠 동안 영업을 못하는 그 제주도에 있는 자영업자들, 여기가 진짜 선의 피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없었다.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탔을 때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가서 첫날 열도 나고 몸도 춥고 기침도 나고 그래서 병원 들렸다. 뭐 좀 이상한데?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정을 조금 중단하고, 왜냐하면 물론 뭐 방에 좀 혼자 있던지 아니면 그래도 이왕 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밖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녔으면 그래도 피해를 덜 줄 텐데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일정의 반 이상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녔다. 그래서 본인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님으로써 거기서 식사하고 함으로써 영업 못하게 되고 지금 자가격리하고 영업장 폐쇄한 그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가 선의의 피해자지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시냐. 제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잠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고 나서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뭐 그러니까 모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입도 날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피해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우선 이제 같아요. 모녀가 주장하는 거는 초기에 그 이제 증상이 있었을 때 간 게 이 본인 스스로 그 따님께서 코로나를 의심 증상으로 간 게 아니고 원래 알러지나 이런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자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는 이후에 좀 따져봐야 그리고 되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확인은 확실하다는 게 당시에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가격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27일부터죠.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밖에 나갔다면 이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위반을 해서 300만 원 벌금이고요. 이제 내달부터는 이제 1,000만 원 1년 징역으로 가는데 그때는 강력한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어겼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따지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에서 본인 스스로 돌아올 정도면 코로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그런 인지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밖에 들어오신 걸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이후에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가족 여행이나 가셨는지 하면 지금 수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이분 때문에 어쨌거나 사실관계 떠나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미움을 받고 있고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좋은 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논란 자체가 이 법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본인만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자칫하면 법적으로 민사상 혹은 형사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는 데는 법적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녀에 대해서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한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자, 청와대 청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구차장님. 그 네.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 모녀의 행동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으로는 지금 그 어린아이들 초중고 대학교까지 지금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마당에 미국에서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으로 귀국한 그 유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다녔다. 그리고 그것도 그 발열 증상이 있고 병원을 다녀야 될 만큼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맛집만 골라다니면서 지금 여행할 때냐,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이 그 득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지역 구민이라고 해서 자기 구청의 구민이라고 해서 그 모녀를 두둔하는 구청장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좀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승균 구청장을 파면해 달라라는 이 청와대 청원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은 모녀를 두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제2의 이런 모녀의 그런 그 비상식적인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남구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두 사람을 두둔하려다가 이 전 국민적인 좀 밉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두 모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주도에서는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토하겠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건 사실관계 파악은 좀 돼야 될 건데, 그러니까 앞서 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언제부터 이 사람이 증상이 나왔는지 좀 얘기는 달라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방문했던 병원이나 나중에 방문했던 진료기록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 왜냐면 사실 알러지 비염만 있으면은 열 안 나거든요. 저도 알러지 비염 있어서 아는데 열 안 납니다. 그런데 초기에 진료기록 뽑았을 때 진짜 알러지 비염으로 왔는지 오한이랑 발열이 있어서 근육통이 있어서 왔는지는 초기에 진료기록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초기에 파악한 거, 제주도 파악은 처음부터 20일 도착한 날부터 열나고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갔다는 거고, 그 모녀증 그게 아니다, 알러지 비염 때문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 파악부터 중요한데 그건 병원 진료기록 보면 바로 나오는 거다. 근데 그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의나 과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거의 과실로 중과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제주로 그렇게 돌아다닌 것이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안 취할지는 조금 고민할 부분들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어제 지방정부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강경한 어떤 대응을 할 거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실제 소장 접수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왜? 지금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야 제2, 제3의 이런 모녀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원희룡 지사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실제로 제주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집어넣을지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모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만 자가 스스로 격리를 하거나 외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날씨는 좋아지고 있는데 어딘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불쑥불쑥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잘못하면 다른 지역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켜야 되는 때다. 잘못 행동하면 몇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모녀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2의 이런 모녀와 같은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좀 이 모녀에 대한 어떤 행동은 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모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모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저희가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뭐 캐리어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거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이제 유학생들이 뭐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27일부터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했고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제 격리를 2주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오늘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숫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네네. 지금 현재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인 중에서 네.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중국이 35만 명, 그 다음에 인도가 18만 명, 우리나라가 한 6만 명. 그러니까 6만 명의 학생이 미국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특히 영국, 좀 죄송한 얘기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집안이 괜찮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사실 영국, 미국 이런 데 좋은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쪽은 보스턴이나 이쪽은 학교가 대부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로 기숙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도 돼서 좀 특히 이제 강남이나 괜찮은 이른바 좀 부유층이랄까요? 이런 데서는 학생들이 오면서 좀 자기들이 절제를 못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다른 쪽한테 감염을 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더 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국민 정서상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제분들이나 또 부모들도 좀 더 이런 세일수록 더 이렇게 겸손하면서 좀 이렇게 자기 자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 모녀가 하와이에 여행 가서 만약에 여러 지역에 확산을 퍼뜨렸다고 생각하면 미국 정부에서 또는 미국 국민들이 이 모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느낄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귀국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벌써 한 달 가까이 온 국민이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각 없는 몇 사람의 행동 때문에 지역 전체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그 모녀 사례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전제를 달긴 하셨지만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유학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은 또 아니고 저희가 확인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네. 개인 의견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또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한국행 비행기 탑승 어렵게 된다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무증상 아니겠습니까? 걸러질 수 있는 건가요? 걸러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메르스 등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처음에는 증상이 있는 다음에 감염이 될 줄 알았더니 무증상 감염이 되고 또 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열은 전체 환자 중에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숫자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 4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발열 갖고 환자를 스크리닝 한다는 거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만약에 그 목표가 전체를 다 스크리닝 하려고 하면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 발열을 숨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있는데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에 있는데 꼭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 저 열감지 센서를 피하려고 하면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발열만 갖고 모든 걸 능사로 하는 것도 아마 보건당국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도움은 되겠다. 저런 문제가 있을 경우 왜냐하면 발열이 돼서 들어왔을 땐 비행기 안에 모두 다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이 굉장히 환풍이 잘 돼도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걸러내야겠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4월 6일로 연기됐던 이 개학도 또다시 연기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 분석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차장님, 네. 교육 현장 분위기도 개학을 또 한번 연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총리 주재로 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개학을 해야 되느냐 또는 연기해야 되느냐 이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상당수 교육감들이 4월 6일 개학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면 한 학생이라도 확진 그 학생이 나오게 되면 그 학교를 일시 폐쇄해야 되고 밀접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개학을 과연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아마도 뭐 이번 주 초에 이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 개학 연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교사분들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수가 뭐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 4월 6일 개학보다는 좀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부가 개학 연기 또는 개학 강행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골든크로스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런 상황에서 개학 어떻게 저 연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는 좀 나아졌으니 뭐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해 네,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학적 방역 의학적으로 볼 때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번 주도 100명 정도의 하루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절반 정도는 지금 보면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실제 국내에서 떨어진 환자는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에서 것만 없으면 다음 주도 숫자는 떨어질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이런 역학적인 숫자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라도 나의 자녀, 특히 이제 초등학생 정도 낮은 연령의 학생이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또 다른 이제 부모나 특히 노년층한테 이렇게 옮기는 상황이 되게 되면 폭발적으로 왜 확 늘어날 수 있죠. 네. 개학 두 가지가 폭발적이죠. 첫 번째는 왜 내 그럴 줄 알았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부모까지 이렇게 화라산처럼 타오를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인플루엔자 통계를 내는데요.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죠. 독감 매일 그 감시 체계를 하면 이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주 이상 독감이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른바 요즘은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감염 숫자가 굉장히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국민들의 민감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지 온라인 쪽이든지 한번 돌려서 하는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방금 온라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차장님. 네. 온라인 계약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계약도 사실 그 시스템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하나 있는 자녀의 경우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농어촌의 경우에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어떤 온라인 그 수업 여건이 준비가 안 된 지역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특히 있으니까요. 그 다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한 사람당 컴퓨터와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파생되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그 시도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도 그렇게 뭐 쉽게 결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부 당국, 그다음에 그 의료진, 이 방역 당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육 당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이 국민의 어떤 이 보건 또 방역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켜내는지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고차 방정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